수학,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정말 대로변인데 와. 와. 근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학군지라면서요? 맞아요. 여기 이제 서울의 대치동은 아시잖아요. 대치동은 알죠. 대치동, 목동, 네. 그다음에 중계동 이게 네. 이제 3대 학원가고 여기도 이제 평촌 학원가라고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야 확실히 느껴지네요. 두 분의 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학원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근데 들썩이고 있어요 지금. 부럽습니다. 익숙하신가요 이런? 그럼 저희가 잘생겼어요. 얼만큼? 많이 잘생겼어요. 일로 와봐. 저희가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학생. 학생 잠깐 일로 와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몇 학년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이요. 아 고등학교 1학년. 두 분 아세요? 정승재 쌤이랑 윤혜. 어떻게 두 분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학생은? 1차 강사 시즌이 그럼 학생 이 두 선생님 수업 듣는 거예요? 수업은 안 듣고 그냥 올라가면 들어야지 이제. 고3 가면 공부는 그냥 중간 정도. 괜찮아요. 아직 고1인데 아직 시간 많잖아요. 그죠? 안 돼요. 중간이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빨리 따라가지. 해야죠. 네. 네. 어쨌든 오늘 인터뷰해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학부모님이세요? 학생이세요? 아니면은 학부모예요. 학부모님 한번. 예, 학부모 하시죠. 예. 아, 그럼요. 멋있어요. 네. 아니, 근데 어머 자기소개를 안녕하세요. 네. 새 아이의 엄마예요. 몇 학년, 몇 학년,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그다음 5학년, 네.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오늘 물올 시험을 봤어요. 어떤 거요? TPA 물올이요. 그게 뭐예요? 물리 올림피아드요. 물놀이라고 한 줄. 네, 오. 물놀이요. 근데 제 아들이 저기 있는데 네. 선생님들 뵙는 게 인생의 버킷리스트 오늘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오늘 물올 시험 본 아이예요. 누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어떻게 표정만 봐서는 시험 아주 잘 본 것 같은데 학생. 어때요? 괜찮아. 잘 봤어요. 아, 그래? 잘 봤어? 네. 학생 이름이 뭐예요? 구교윤이요. 구교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학생도 여기에 있는 학원 다니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지금 2학년 막내도 지금 7세부터 여기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사셨어요? 네, 5세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5세부터 시작이에요? 네, 여기 영유가 5세부터. 5, 6, 7 영유 다니면서 수학학원도 5세부터 같이 커리큘럼으로 수학도 같이 픽업을 다 해줘서 5세, 6세, 7세 가면 이제 초등으로 넘어가면 그 초등 과정 관련해서 또 가고요. 왜 이렇게 일찍부터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능을 잘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수능을 고3 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고3 때 고3을 공부하면은 수능을 준비 못한다. 엄마들이. 왜 누가 왜요? 왜 그 엄마들 빨리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올까요? 네, 말도 안 되는. 몇 학년 거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수원이랑 미적분 같이 하고. 중학교 1학년인데 미적분을 하고 있다고?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예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머, 이게 뭐냐고 지금. 아니야. 괜찮아. 인생은 더 깊어지니까.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해요. 평생 수업 풀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생도요. 사실 안양의 다른 지역에 살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학군지로 이사 왔구나. 네,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제 학군지로 옮긴 후에 어떤 고민이 생겼길래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줬는지 궁금하고요. 예.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혜정쌤이 사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머니가 읽어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건 어떤 어머니예요? 걱정 많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학군지 평촌에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안양의 비학군지에서 학군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공부 환경이 훨씬 좋아져서 아이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요즘은 괜히 왔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밥을 먹으며 숙제를 하고 학원에 다녀온 뒤에도 다시 숙제를 하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중학교 1학년이. 네, 1학년인데. 힘들다고 울면서 숙제를 하는 날도 많고 하루에 5시간도 채 못 자니 늘 피곤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잠이 부족해 정작 학교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못하고 졸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주객전도네요. 와, 말도 안 되죠. 아이에게 학원을 그만두자라고 해도 아이는 극구 거절합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고 이곳에 온 후 패배감만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군지로 이사 온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아이고. 근데 사실 이제 아이가 학군지에 올 정도면 공부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공부 욕심 있겠죠. 네. 아니, 이런데 분위기만 봐더라도 너무 불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욕을 빡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뭔가 이 분위기에 이미 그렇지. 그죠? 압도되지. 더군다나 5시간밖에 못 잔다라는 게 이거는 학습 측면에서도 너무나 비효율적인 맞아요. 학습 방법인 거예요. 중학생은 사실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학원 다니느라 축제하느라 잠을 못 자서 학교에서는 졸고 좀 그런 학습 태도가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굳어지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저희가 한번 다 같이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원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유원 학생 반가워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유원 학생? 선생님 실제로 뵀는데 선생님 진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뭐가 신기해요? 너무 쌤 너무 다 예쁘시고 되게 말을 왜 못해? 천천히 얘기해봐. 진짜 신기하긴 어. 하겠다. 혜정 쌤 너무 예뻐요. 나 말이야, 나. 쌤은 되게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미치겠구나, 내가. 고마워요. 아유, 굉장히 그 솔직하고 똑부러지네요. 네. 아니 근데 유원이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공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본인의 욕심도 있고 해서 학군지로 이사를 오셨을 텐데 네. 막상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학원 없이는 집에서 하기가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맞벌이기도 하고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습이 어렵더라고요. 이사를 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예전에 살던 곳에도 아마 학원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네, 갈 수 있는 학원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다 이제 획일화되어 있는 학원들이어서 아이의 레벨에 상관없이 모두가 갈 수 있는 학원이었고 여기는 자기 수준에 맞을 수 있는 학원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거를 다 알아보고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유원이는 어때요? 전에 살던 곳이랑은 다르다는 걸 느껴요? 네. 어떤 점이? 원래 이사 처음에 갈 때는 진짜 오기 싫었는데 막상 오니까 네, 훨씬 좋아요. 왜? 어떤 점이 좋아요? 그냥 학교랑 친구들이랑 그냥 환경 자체가 다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아, 분위기가 확 달라요? 옛날에 다니던 학교랑? 네.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유원이가 느끼죠? 그냥 그 전 동네에서는 애들이 그렇게 막 공부랑 이런 거에 열정이나 이런 욕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애들 선행도 엄청 많이 나간 애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계속 얘기하는 그 학업 분위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이익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오, 그래? 이야.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제작진이랑 인터뷰 하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학군지에 들어와서 이게 가장 전에 못 느껴봤던 분위기인데 동아리 신청할 때부터 뭔가 달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전 정말 정보가 없는 학부모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랑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좋겠냐라고 해서 아이가 비즈공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PC방을 간대요. 근데 뭐 했길래 이렇게 일지망이 됐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비즈공예라고 했더니 놀라는 거죠. 비즈공예는 세부 특기 사항에 적을 수 있는 게 별로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특목고를 진학하는 분위기에 있어서는 거기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아이가 그냥 가장 좋아하는 거 생각을 해서 한 건데 비즈공예는 미달났더라고요.
그러면 인기 많은 데는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마감되는 데는 어떤 동아리예요? 그렇죠. 뭐 과학 탐구라든지 수학 보드 게임, 사고력 게임 같은 고등학교랑 뭐 비슷하네요. 그럼 네.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것들 신경 쓰는 이유가 진로를 학생부 전형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정하는데 아니 근데 사실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학군지여서 분위기가 그런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듣는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반 아이들 보면 벌써 목표가 정해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재고라든지 과학고를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과목들을 선택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특목고를 가는 학생 수가 많은가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한 학교에 한 300명이 있으면 20%, 60명 정도가 특목고에 입학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여기 근처에 학교가 3-4군데 더 있는데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다 20% 제가 정도는.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평촌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학원가는 특별히 좀 이렇게 그 특목고 위주로 가는 학원이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훨씬 더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유언이도 그러면 지금 특목고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못 해보고 사람들이 다 영재고 이렇게 가고 설명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외국어 고등학교 한번 설명회 가봐야겠다. 가보기는 처음으로 가봤어요. 아, 같이 가보셨어요? 네, 5월 달에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고 저도 이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뭐 10초 컷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12시 땡 하고 선착순 모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안양외국어고등학교 5월 학교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거는 입시 결과였죠.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는 사실 서울대 자전 하면도 서울대에서 최고로 합격하고 작년 전형만큼은 재학생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정시도 있고 논술도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라. 전교 50대 정도도 서울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입결이 생각보다 좋았고 입결이 좀 와닿았는데 결과에 치우치는 모습에서 제 모습에서 사실은 놀랐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빠로서는 좀 이렇게 학원을 전전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입시까지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고요.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안양외고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려면은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고 내신 관리 잘 철저히 해야겠구나, 빡세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학군제 이서면 학원에 이게 등록하는 것부터가 되게 쉽지 않았다면서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레벨 테스트도 그 기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레벨 테스트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학원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아, 진짜로요? 그리고 정말 선착순으로 레벨 테스트를 했지만 점수가 안 되면 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우리 학원 설명회를 들은 사람들만 레벨 테스트에 기회를 주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마저도 경쟁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만 엄마들이 더 이제 급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만점이 100점인지 몰랐어요. 너무 점수를 받고서는. 첫 레벨 테스트를 본 건데 20점대 초반이 나왔어요. 20점대 초반 네, 이렇게 나왔구나. 네.
근데 커트라인은 30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커트라인이 30점이라고요? 네, 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만약에 다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학원에 등록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어머, 우리 애는 뭐 잘하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커트라인이 30점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극강의 어려운 문제들로 내서 엄마들도 긴장하고 애들도 긴장하고 빨리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죠, 뭐. 불안 마케팅이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학원마다도 경쟁을 해서 우리 레벨 테스트 문제가 더 어려워. 또 맞아요. 우리가 탑이야. 막 이런 걸 이제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경쟁도 이제 하는 거예요. 맞아. 더 보내고 싶어지는 거. 더 보내고 싶어지는 거고 더 불안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감이 떨어지면 매출에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불안감을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큰 뭐라 그러지? 상담실장님이 할 일인 거죠. 어머니 어떡해요 이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구나. 그러면 유원이는 그 커트라인 점수를 못 넘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못 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나? 너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제가 공부 못했나? 처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런 학원들을 좀 알고 미리 선행도 시키고 심화도 정말 많이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학군지 오셨는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알잖아요 서로. 네. 쟤는 저 학원을 들어갔네. 맞아요. 우리 아이는 못 들어갔네. 뭐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쟤는 선행을 여기까지 하네.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진도가 이 정도고. 심지어 그 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과외를 따로 받아요. 맞아요. 많이 봤어. 그래요. 진짜 그 테스트 보고 와서 가외 전단지를 받았어요. 그 바로 앞에서요? 네, 네. 생태계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나오는데 가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학원 입학시켜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 이제 오셨잖아요. 네. 유원이가 또 굉장히 그 이사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못해? 왜 나만 못하는 거야라는 뭔가 자책을 엄청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게 제일 지금 힘들어요? 어떤 공부하는 게? 수학. 수학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네. 지금은 그 학원에 입학하면서 1년 반 선행 이제 3학년 1학기 거 거의 맞춰가거든요. 3학년 1학기 거? 네, 이번 연도까지 3학년 거를 다 끝내는 목표로. 그걸 끝낸다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거기서 학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심화를 한 번 다 하고 가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심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선행반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선행이 끝나고 나면 그만두잖아. 어떻게 심화반을 만들자. 그래서 심화라는 게 최근 5년 안에 생긴 거야. 심화반이라는. 이 선행학습을 거의 3개월에 한 학년씩을 끝내다 보니까 1년 동안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과정을 3개월 동안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고1 과정을 지금 이 어린 나이에 3개월 안에 질문할 시간도 없고 고민해 볼 시간 없이 빨리 진도를 빨리 끝내야 되고 나 오늘 빨리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남들도 다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차라리 이거를 해야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심이 드니까 억지로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정말. 그러면 아까 이런 지금 되게 마음 아픈 말인데 이런 말을 했잖아. 다른 애들은 다 해내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말을 했잖아. 다른 애들은 정말 학원에서 선행 나가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말 잘 소화하고 즐겁게 숙제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여? 아니요. 제 친구들 주변 애들도 다 답지 베끼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이거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전 국민들이 다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안 가면 불안하니까 같이 가는 거야, 그냥. 맞아, 맞아, 맞아. 누군가가 한 명 이거 호랑이 아닌데, 불어줘야 아닌데. 되는데. 맞아요. 아닌데 하면서 다 같이 가고 있는.
학원은 수박 안 좋다. 일단 학원 다니면서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거고 그걸 안 하면은 진도 따라잡기랑 그런 거를 다 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래도 최대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 친구들 보면 진짜 고등학교 거 이미 많이 나간 애들도 많고 그래서 뒤쳐졌을 때 다시 못 따라잡을까 봐 그런 것들도 무섭죠. 일단 계속 하기는 하는데 좀 많이 막막해요.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너무. 엄마, 누구는 수학을 지금 어떤 교재, 어디까지 나갔대. 근데 본인은 그거를 다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